혹시 서학개미가 있다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후위기 상황에서 현재 가장 유망한 미국 주식은 뭘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차를 만드는 테슬라를 꼽겠죠. 하지만 테슬라는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기업입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테슬라는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제2의 테슬라가 어디냐, 이걸 찾아내는 게 투자에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겠죠. 그렇다면 기후변화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업은 어딜까요? 저는 에그테크 기업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에그테크는 에그리컬처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예요. 기후변화는 필연적으로 식량 문제와 이어질 수밖에 없죠. 수많은 SF 영화들이 미래의 기후변화 때문에 전 지구적 식량난이 올 것이라고 그리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인터스텔라가 생각나네요. 이런 의미에서 에그테크 기업은 기후변화가 앞으로 문제가 되면 될수록 뜰 수 있는 테마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만한 스마트팜, 에그테크 기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 한 기업의 최근 3년 동안 주가를 표시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참 아름답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때 미국 증시에서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었던 스마트팜계의 애플이라고 불리기까지 했던 에파비스트입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2020년 상장 직후 $10 정도에 몇 개월 동안 머물던 에파비스트 주가는 2020년 말부터 갑자기 치솟기 시작해서 2021년 2월에는 $35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정말 바닥 없이 급락하기 시작했죠. 현재 주가는 $1 수준이에요. 정말 완벽하게 몰락한 기업인 셈이죠. 사실상 주가의 하방이 완전히 뚫려 있는 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 또 가끔 이런 기업이 매력적 투자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기업을 줍줍해도 되는 걸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에파비스트가 하고 있는 스마트팜이라는 사업 자체의 비전을 봐야겠죠. 중요한 것은 상황이 에파비스트가 몰락했을 때와 비교하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에파비스트 주가의 폭락은 두 가지 요인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매우 좋지 못했던 2021년 실적, 그리고 스마트팜이라는 비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상실. 하지만 그 관심이 슬슬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식량 안보 문제가 중요한 글로벌 의제로 떠오르면서 다시 스마트팜이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파비스트는 세계적으로 몇 개 되지 않는 상장된 스마트팜 전문 기업입니다. 물론 여전히 커다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에파비스트는 미국의 스마트팜 기업인데 정작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스마트팜이라는 산업의 가치가 그리 높지 않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스마트팜은 적은 면적에서 높은 생산량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인데 이 기술이 주목받기에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땅덩어리가 너무너무 크거든요. 미국에서 에파비스트 같은 스마트팜 기업보다 디어앤컴퍼니 같은 스마트 농기계 기업이 훨씬 잘 나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포인트는 결국 에파비스트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보유한 스마트팜 기업으로서 미국이 아닌 해외 스마트팜 시장을 얼마나 개척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정글과 산맥이 많은 남미, 기후가 농업에 맞지 않는 중동 등이 스마트팜의 주요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플랜티 같은 기업들을 미국의 대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기도 할 테고요. 특히 중동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인데 최근 우리나라에 빈살만 왕세자가 방문하면서 네옴시티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졌잖아요. 근데 이 네옴시티를 만드는데 필요한 주요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스마트팜입니다. 앞으로 중동 지역에서 스마트팜이라는 기술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커질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포인트죠. 하지만 역시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에파비스트라는 기업의 펀더멘탈이겠죠. 에파비스트는 상장 이후 아직까지 흑자를 한 번도 내지 못한 적자 기업입니다. 보통 적자 기업은 PER이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주가의 하방이 완전히 뚫려 있다고 말하죠. 항상 투자에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최근 실적을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에파비스트는 올해 순이익 기준으로 1분기에 3,060만 달러, 2분기에 2,870만 달러, 3분기에는 2,400만 달러의 적자를 냈어요. 일단 분기 단위로는 적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1분기와 3분기에는 적자가 소폭 늘어나긴 했는데 2분기에는 전년 같은 분기보다 약 10% 적자가 줄었어요. 3분기까지 누적 적자는 올해가 지난해보다 약 7% 많은 상황이고요.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적자 규모가 전년보다 축소될지 아닐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큰 장점으로 보여요. 어쨌든 에파비스트는 스타트업이고 초반에 공격적 투자를 통해 손실을 감수하고 매출을 올리는 것은 굉장히 정석적인 스타트업의 사업 전개 방향이니까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매출과 비교해서 적자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긴 하네요. 정말 공격적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에파비스트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를 딛고 스마트팜 전문 기업으로서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을까요? 조너선 웨브 에파비스트 창업자의 말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팬데믹으로 상품 판매 및 유통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따른 타격은 없었다. 우리는 이 문제로 인해 사람들이 글로벌 식품 시스템의 취약성을 알게 됐다고 생각한다.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농업이 필요하다. 특히 가뭄, 홍수, 폭염 등 극단적 기상 현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수익을 내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현재는 더욱 그렇다. 농업은 기후변화에 엄청난 영향을 받고 우리는 이런 영향을 받지 않는 환경 제어 농업이라는 혁신을 꾀하고 있다.